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11월 마지막 거래일, 미장은 쉬었죠? 그렇죠. 개장 직전에 여러 가지 전략들 챙겨보는 당잠사 이어가겠습니다. 추수감사절로 휴장을 맞았던 뉴욕 증시. 오늘 원샷을 통해서는 유럽 증시와 아시아 증시의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추가 제재를 고려 중이기는 하지만 그 제재의 수위가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약할 수 있겠다. 이런 블룸버그의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중 규제 타격 우려감 속에 많이 밀렸던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ASML의 경우에는 장중에 5%대까지 폭등을 했다가 약보합 마감을 했고요. 도쿄 일렉트론, 코쿠사이 등의 종목들이 7에서 13%대 폭등세를 연출하면서 니케이 지수가 0.6%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중국 당사국이죠. 상해 종합지수는 0.4%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투자했던 순매수 상위 종목들의 이 연초 대비 상승률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위에 보이는 히트맵은 YTD 기준으로 설정을 했을 때 보여지는 지도인데요. 한 해 동안 미국 증시가 얼마나 강했는가 새삼 체감해 볼 수 있는 초록불 환하게 켜주고 있죠. 자, 일단 테슬라입니다.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주로서 많이 올랐고요. 엔비디아, 블랙웰 수요에 대한 기대감 자리하면서 173%의 급등이었습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처음으로 AI 인텔리전스 아이폰 16을 9월에 출시하면서 22%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해서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양자 컴퓨팅 육성 관련 기업이죠. 아이온큐는 160%의 오름세, 그 밖에도 MS와 알파벳이 두 자릿수대의 오름세를 달려가고 있는 미국 증시의 되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연내 그리고 내년 미국 증시 전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고민 가운데 하나,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혹시 고점은 아닐까? 이 부분입니다. 2023년과 올해 들어서 S&P 500 지수가 20%대의 상승률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의 데이터를 보니까 이렇게 2년 연속 20%대 증시가 급등했던 케이스가 딱 8번이 있더라고요. 이번을 제외하고 봤을 때 말이죠. 자,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에 강세장이 연출이 되고 세 번째 해에 상승장이 이어졌던 케이스가 8번 가운데 6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상승의 확률은 75%에 해당하고요. 이 상승률을 평균치를 내봤을 때에는 12.3% 오르더라. 그러니까 이전만큼 강한 상승률은 아니지만 그래도 절반만큼의 수익률은 세 번째 해에도 이어지더라라는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이 데이터 산출의 방식을 조금 바꿔서 보더라도 상승의 확률은 조금 높게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재선됐을 때 S&P 500 지수의 수익률은 어떻게 됐는가? 임기 해차별로 뽑아왔습니다. 재선이 된 해에 1년 차에 9.6% S&P 500 지수가 상승을 하고요. 2년 차에는 8.8%, 그리고 3년 차에는 12.1%, 4년 차에 조금 밀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죠. 이번에 트럼프가 재선이 됐으니까 이번 사이클로 대입을 해보자면 2025년, 6년, 7년까지도 강세장이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 과거의 데이터는 그렇게 외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월가 IB들도 이러한 의견에 지금 동의를 하고 있을까요? 월가 IB들의 증시 전망도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올해 증시를 누가 가장 정확하게 맞췄는가를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작년 말에 월가 주요 IB들이 제시했던 올해 S&P 500 지수 타겟치 그리고 실제 현재 S&P 500 지수와의 괴리율을 하나씩 계산해서 기입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아무도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불리시하게 콜을 내뒀던 야데니 리서치가 5,400포인트를 불렀었는데 실제 S&P 500 지수는 현재 5,998포인트 선까지 올라와 있죠. 월가가 예상한 것보다 더 강력한 강세장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래도 야데니가 가장 근접하게 맞추기는 했으니
시장이 야데니가 제시하고 있는 2025년도 증시 전망을 가져와 봤습니다. 3주 전에 업데이트한 노트 속에 담겨 있었던 내용인데요. 제목을 보면 Animal spirits are back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성적 충동이라는 건데요. 시장이 때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에 의해서 굴러가게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세장이 이어질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건데요. 그 근거로는 두 가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에 따라서 내년과 내후년 S&P 500 기업들의 이익률이 신기록 수준을 경신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전쟁이 완화되게 된다면 이 야성적 충동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인 측면 그리고 센티멘털적인 측면 두 가지에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S&P 500 지수의 연말 목표치 올해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6,100포인트까지 그리고 2029년 말까지는 10,000포인트 수준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오늘 개장 전 챙겨보셔야 될 뉴스들입니다. 최근 AI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성장세가 아주 가파릅니다. 1년 사이에 AI 앱의 개수가 무려 1,800개 폭증을 했다고 하고요. 이달에만 전 세계 총 6,960개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AI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어제 우리 증시에서 AI 소프트웨어 종목들 움직였었잖아요. 오늘도 그 시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레켐비 국내 첫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역시나 관련주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이오테마 오늘도 시세 연속성을 띠게 될지 보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국영 광산 기업이죠. 이 CNMC가 브라질의 히토류 기업을 인수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히토류라고 하는 것은 친환경 그리고 전자기술 산업에 아주 필수적인 재료가 되는데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히토류 관련주들 아래에 정리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내 전략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시죠. 지금 어제장에서의 가장 핵심은 금통이었습니다. 내부적인 동력에 따라 이렇게 움직인 게 참 오랜만이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일단 어제장은 미시장에서의 좀 부진한 흐름, 특히 반도체 쪽의 부진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들려왔던 한국은행의 11월 금통이 깜짝 인하 소식에 반응하면서 성장주 중심으로 반등을 펼쳤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이오가 주인공에 다시 등극했고요. AI, 의료 AI, 인터넷, 친환경, 게임 콘텐츠 까지 반등에 나서줬습니다. 한은에 이번 25% 인하로 3%대로 내려온 이번 인하에 대해서는 두 차례 연속적인 인하가 15년 만인데 지금 당장 위기라고 보기보다는 그리고 또 환율의 레벨대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이제 미국의 대선 결과로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부터 들어설 것이기 때문에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니까요. 올해 2.4에서 2.2로 낮춰 잡았고 내년에는 2%도 못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9%로 내려앉게 되면서 1%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자 내수라도 끌어올려야겠다라는 측면에서 한은의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이 내용에 따라 말씀드린 대로 성장주가 움직였지만 지수단에서 보면 코스피는 이제 2,500선을 다시 회복한 상황, 코스닥은 0.35%의 반등으로 굉장히 지수의 상승률은 미미했습니다. 7조, 6.9조 이 정도의 거래 대금으로 아주 강한 시장의 상승은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보면 현대차의 자사주 취득, 삼성의 경영진 교체, SK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정책, 이번 주에 나왔던 반도체와 자동차 쪽에서의 대표 수출주들의 방어적인 이런 스탠스에도 불구하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아무래도 대외적인 변수 영향이 가장 클 겁니다. 한은이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 그 배경이기도 하죠. 결국은 대중 반도체 추가 규제가 또 한 번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면서 관세 정책 트럼프 쪽에서 조만간 때릴 거다. 이것도 불안해 죽겠는데 이미 바이든 정부에서도 기조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것에 추가 정책이 더 나올 거다라는 내용 때문에 투심은 안 좋았습니다. 어제도 외국인들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중심으로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깜짝 인하 파티에 반도체와 자동차 쪽,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해외 쪽 익스포저가 큰 수출주들이 좀 불청객이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본격적인 깜짝 인하 파티가 열리게 되면, 게다가 플러스 알파로 지금 증권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두 차례 연속적으로 나온 인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인하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이번 금통위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 1.9%까지 내년도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하에 대한 여지를 더 남겨뒀다는 거죠. 물론 포워드 가이던스는 지금 6명 위원 가운데 3명 인하다, 동결이다. 다음 인하에 대해서는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 추가적으로 보시긴 하셔야겠습니다만 일단 인하의 방향은 계속해서 잡아간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수혜주 쭉 정리해봤습니다. 어제 대표적으로 움직였던 섹터는 바이오였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황제주로 다시 올라왔고요. 셀트리온은 혈액암 치료제 미국 쪽으로 글로벌 임상 들어간다는 내용에 아주 모처럼 만에 튀어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서정진 회장의 이 주가 끌어올리는 데에는 이만한 동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온 코멘트들 시장이 많이 환호하는 모습이었고요. 할로자임 특허 이제 2027년 끝나게 될 텐데 히알루론이다제, 알테오젠과의 이야기 많이 나오는 쪽이죠. 이쪽에서 우리가 바이오시밀러 공략할 거다, CDMO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에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종목을 포함해서 바이오 쪽 아주 강했고요. 의료 AI 플러스로 최근 강했던 AI 쪽에서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부동산, 건자재 이쪽으로도 반등이 나왔고 모처럼 만에 신재생단에서도 반등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2차 전지 어제 움직이기도 했지만 바이오 항공유 관련한 DS 단석은 여전히 좋은 흐름, 그리고 바이오가스 관련해서는 에어레인이 신규 상장주 안에서 반등하면서 새롭게 신재생 안에서도 신상주들이 떠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움직이지 못했던 쪽으로는 이미 소비재단이 있는데 아무래도 금리 인하하게 되면 내 지갑 사정은 동일한데 그 금리 부담이 좀 낮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결국 이 정부가 끌어올리고자 하는 내수가 견인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텐데요. 그래서 증권가의 리포트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리포트로 키움증권에서 금리 인하 가속화된다고? 그럼 이제 내수주, 그 안에서도 백화점 3사 지켜보시죠 라는 리포트 등장했습니다. 드디어 내수주에 대한 추천이 등장합니다. 사실 내수주 최근 투심은 좋지가 못한 상황이죠. 우리 경기, 한은에서 금리를 환율이 올라가는 때도 불구하고 낮춰 잡은 데에는 그만큼 내수 경기가 좋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도 이젠 꺾일 거라는 우려 때문에 화장품주들도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백화점주를 다시 보자는 건 11월 금통위로 인하 속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정부에서 내수 소비 경기 회복에 중점을 둔 정책을 더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백화점 3사의 밸류에이션은 내년 그러니까 12개월 포워드로 봤을 때 PER 5배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가치주죠. 진짜 그야말로 실적 추정치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조금씩 밸류 재평가가 될 부분을 주시하자. 2012년도 당시에 하반기 때 한국은행에서 최초로 금리 인하 단행할 때 백화점 3사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먼저 상방으로 움직였던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YTD로 봤을 때 3사 이렇게 많이 빠져있는 구간이고요. 키움증권에서는 실적 가시성, 안정성, 아무래도 빨리 실적에서 돌아설 수 있는 종목으로 본다면 압도적으로 현대백화점이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YTD로도 제일 덜 빠졌고요. 롯데쇼핑은 많이 안 좋죠. 유동성 문제까지. 다만 6.7%라는 고배당주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에 한 차례 보셔야겠고요. 신세계의 경우에는 내년 1분기에나 적자 축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이 체크해 보시죠. 자,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12월 2일 월요일 기준으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반도체 대중국 이 추가적인 수출 규제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골자는 두 가지. 중국향 HBM 판매에 대한 통제 들어갈 거고 사실 이미 HBM 쪽에서 반도체 중국 쪽은 성과가 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더라도 미국 쪽으로 수출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미국 상무부 산하기관에서 블랙리스트를 업데이트할 거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는 다만 일부 반도체 기업들은 리스트에서 좀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화웨이의 공급 업체 6곳으로 원래 초안 나올 거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창신테크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빠지고 SMIC 같은 경우에만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습니다. 사실 규제가 계속 이어지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서 톤 변화가 더 강화되진 않는다의 시장은 안도했다고 봐야 될까요? 간밤 체리앵커가 전해드린 대로 유럽 시장에서 ASML 같은 경우에 종가상으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쪽으로 지금 전일도 한 달 동안에도 반도체 투톱을 포함해 소부장단이 이렇게나 부진한 상황이죠. 오늘 월봉을 마무리하는 11월의 마지막 거래일 반도체 투심이 조금은 회복될 수 있을지도 보셔야겠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톤이 조금 더 완화될 때마다 빠져나오는 전략이 맞을지 이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야기는 개장 중개 전략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대중 수출 규제를 바이든 행정부 이제 막바지까지 하고 그리고 게다가 새롭게 찾아올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새로운 대중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 경고하기도 했고요. 중국은 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 앞서 체리앵커가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 CNMC, 여기 주경 광산 기업인데요. 여기에서 브라질 히토류 기업을 인수한다. 히토류 말고도 다른 광물과 관련된 주석을 생산하는 브라질 기업인데 원석에서 히토류 분리 추출하는 기술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연간 광석 생산 가능도 많고 100년간의 지속 가능 매장량까지 보유하고 있다. 얼마나 중국에서 믿음직스럽게 보고 점검해서 인수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만큼 히토류 공급망을 명확하게 안정화시키겠다는 의도를 읽어볼 수 있고요. 시간외에서 히토류 관련한 종목들 국내에서 올렸던 종목들 지금 동시호가 구간에서 이들 종목들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로 볼 테마일까요? 아니면 못 사신 분들은 트럼프 2기에 지금 계속해서 대비해 나가야 하는 차원에서 지켜봐야 할지 이 부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보죠. 우리 개별적인 뉴스입니다. 정말 오래 끌었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드디어 이제 4년간의 합병의 수순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씨 쪽에서 최종 승인 냈고요. 미국 승인 남아있긴 한데 이 부분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이제 합병 이후에 64%의 지분으로 아시아나항공 대주주로 등극하게 되고요. 2년 동안에 마일리지라든지 지금 말이 많은 부분 있잖아요. 화학적 합병 기간을 거치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많은데 PQC 좋아지고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저유가를 뉴노멀로 가져가게 될 텐데 항공주에는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스텝으로는 통합 LCC가 될 거고요. 지금 오늘 아침에 이 뉴스 반영한 증권가 코멘트를 쭉 가져와 봤습니다. 세 곳에서 하는 이야기는 일단 대한항공 매우 좋다고 보고 있네요. 메가 FSD 대형 항공사 통합으로 이제 탄생하게 되고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국내 항공사들 상방으로 리레이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산 미주 노선이 지금 67%라고 해요. 러시아 영공이 막혀 있다 보니까 우리 쪽으로 반사 수혜가 확실히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MS도 높은데 더 수혜 가져갈 수 있을지 장기적으로 보셔야겠습니다. 하나증권은 목표가 33,000원으로 대한항공 TP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미 52주 신고가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업사이드 더 열릴까요? 이 부분 같이 찾아가 보시죠. 당잠사 브리핑 살펴봤습니다.